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자, 오늘 모신 분은 스스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소재 공립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티나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왔으면 우리 네. 통과 관문이 있습니다. 홍공 해야 후짜. 돼요? 네, 해야 됩니다. 필수 관문.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홍공 흑자. 완벽하다. 이거는 연습을 했다, 이거는 100%. 좀 많이 보니까요. 그쵸. 홍공TV 반갑습니다. 영상을. 좋아요. 자, 일단 그 경기도에 있는 소재에 있는 네. 일단 중학교 네. 근무하는 거잖아요. 네. 중학교 몇 학년 이렇게 또 해보셨나요? 제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임 때부터 중1, 중3 이렇게 한번 스트레이트로 쭉 거치고 1, 2, 3. 그리고 또 뭐 3학년 한 번 더 하고 다시 이제 1학년에 내려와서 현재 1학년 작년에 이어 또 두 번째 한 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만약에 가르치잖아요. 네. 느낌이 어때요? 애들 막 병아리스러워요? 아니면 애들 그래도 좀 컸다 이런 느낌이 어때요? 저는 아직 중학교 1학년 너무 애기 같고 조금 분내가 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귀엽다. 증명사진만 받아도 이렇게 볼살이 아직은 좀 토실토실하고 애들이 몸도 작아서 좀 많이 귀여운 느낌이 묻어있는 그런 학년입니다. 이게 약간 초등학교 쌤들하고 인터뷰하면 좀 다른 게 네. 초등학교 쌤들은 또 초등학교 그 안에서 또 느낌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초한 고 정도 되면 어른이다. 애들이 이제 어른이다. 맞아. 다 컸다. 형님이다. 네, 언니다. 맞아요. 이제 빨리 중학교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학교 쌤 입장에서는 너무 약간 귀여워요. 초등학교 7학년? 네, 맞아. 예. 초등학교 딱 7학년이 맞고 아직 교복도 좀 크니까 좀 살짝 아빠 정장 느낌 나는 애들도 아직은 있고 네. 그래서 많이 귀여워요. 저희 어머니께서 네네. 3학년이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네네. 크게 너무 크게 한 사주시는 거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안 맞는 교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거는 어른이 텐데도 안 그때를 맞아가지고. 기대하시고. 네, 너무 이제 기대치가 컸던 거죠. 네네. 여튼 이제 중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또 계시고 또 우리 키나쌤은 이렇게 책도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약간 인터뷰의 어떤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의 신뢰도를 위해서 책을 또 이렇게 뭐 보면 뭐 재택학습력도 이렇게 공부를 네. 이렇게 하셨고 초중고 영어 공부를 네. 또 선생님이랑 같이 썼고 네. 그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잘 쓰더라고요.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 연구를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되게 겸손하시고 그다음에 번역 작업도 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번역 어떤 번역은 것도 하셨죠? 번역은 제 롱테일 북스랑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주니비 존스라고 그 초등 아이들 보는 챕터북으로 되게 유명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시리즈를 좀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베이비시터스 클럽이라는 베이비시터 클럽 그 시리즈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장에도 계시고 또 네. 시간을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런 네, 작업도 맞습니다. 하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모신 거는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되게 좀 높아서 지금 이제 티처 키나라는 계정 네, 맞죠, 그죠? 맞아요. 거기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꼭 한번 보시면 진짜 우리 애를 맡기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우리 집 애들도 맡기고 싶은데 그래요? 전학을 한번 네, 그래 고려를 학부모가 홍보 괜찮습니까? 조금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여튼 저는 제 아이를 맡기고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애들의 영어 감정을 정말 잘 살리시고 그리고 또 실력도 되게 좋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벽하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해보셨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오면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네.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중학교 영어 수행평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지필평가하는 거 안 보잖아요, 네, 현재. 그렇죠. 자유학년제라서. 그쵸. 네. 그럼 이제 수행평가부터 적응을 시작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1학년, 2학년 그리고 네. 이제 3학년 친구들 혹은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수행평가 일단 기본적으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영어 수행은 크게 가장 4가지로 쪼개져요. 저희 그 4skills라고 해서 듣기, 뭐 말하기, 읽기, 쓰기 이 4가지를 보는데 저희가 영어 교과의 특성상 그 1년에 그 4개를 고루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대부분 갖고 계세요. 네. 그게 지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그 4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기마다 읽기 하나, 뭐 듣기 하나, 말하기 하나,
뭐 쓰기 하나 이렇게 분절돼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4개의 수행을 한 학기에 하는 건 선생님한테도 학생들한테도 무리가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를 보통 쓰기랑 많이 연계하시고 그래서 뭐 텍스트를 읽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쓰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듣기 말하기를 보통 연계해서 하죠. 그래서 뭐 그냥 발표만 하기보단 발표에 하기에 앞서서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를 통해 듣기도 그 말하기 평가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소스를 많이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한 개 한 개씩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한 2개 정도 되는 네, 것들을 최소한 합치죠. 합쳐서 종합적으로. 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요소 안에도 그 듣기랑 말하기가 고루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보통 마련하시고요. 옛날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은 듣기 평가하는 날이다 이러면 이제 뭐 귀 뚫어 이래가지고 한 번에 봐서 오늘 듣기를 딱 이런 느낌은 아닌 거네요. 아니고 네, 평가마다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개씩 연결하기보다 오히려 4개를 또 한 번에 볼 수도 있긴 해요. 완전 프로젝트 통합이네. 수업을 해서 뭐 저의 경우에도 나의 친구와 소개하기 수행을 하면 그게 대본 작성부터 시작되거든요. 쓰기도 해야 되고. 그럼 쓰기도 해야 되고 그 대본 작성을 위해 읽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친구들이랑 인터뷰하면서 듣기 말하기도 자연스레 평가되는 그래서 조금 통합형 수행이 대세다. 하긴 라고 생각하시면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나중에 아이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사실은 맞아요. 너무 중요해요. 직장생활 할 때도 맞아요. 쓰기만 할 수는 없는 네네. 거잖아요. 뭔가 좀 다양한 거를 한 번에 좀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가 좀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긴 생각해요. 사회생활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네네.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 일단 유형은 일단 4가지 정도인데 연계되거나 네. 통합을 하거나 물론 이제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학군이라든지 선생님들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상이하죠.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보편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거죠. 일반적이고 그죠? 약간 대다수의 경우에 하나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가 2편, 3편 등을 통해서 더 이제 깊게 들어갈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 수행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겁을 많이 먹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중학교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게 점수화되고 생기부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오래 남는다는 뭔가 그런 오해가 있어서 좀 걱정이 아무래도 많으시죠.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오해 영역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이 이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또 학부모님들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동시에 이제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중학교 수행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진짜 솔직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부모 심리는 딱 그래요. 저도 학부모가 돼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5학년, 3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슬슬. 직전이잖아요. 학부모님들이 뭘 이제 두려워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키나쌤을 이렇게 모신 거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 느낌을 미리 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수행평가에 대해서 쌤이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오해하고 있다. 그럼 사실 진실은 어떤가 라는 것을 약간 현장 평균치에 그래도 보정을 해서 한번 좀 우리 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제가 오해를 제가 선생님이랑 라이브 할 때 들었던 질문이나 아니면 제가 담임 반을 맡고 있으니까 그에 해당 학부모님들 아니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이렇게 좀 통틀어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많이들 갖는 오해가 지필평가와의 그 비중 차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를 대할 때는 마음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다? 근데 지필평가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엄청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준비를 하고 1점, 2점에 되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평가도 사실은 비중으로 봤을 때
그 중요성이 못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지필 100점에서 뭐 1점 깎이는 건 막 울면서 난리 나죠. 수행평가 1점 깎이는 건 내가 뭐 지각 제출해서 1점 깎이는 건 그럴 수 있지. 내가 이번에 깜빡했지 뭐 이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긴 1학년 때만 해도 사실은 1학년이나 지금 초고만 해도 부모님들이 네. 수행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이 있겠지만 정작 아이들이 이제 1학년 지나고 말씀하시는 건 2, 3학년쯤 됐을 때 조금 약간 만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애들이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네. 거잖아요. 네. 사실은 지필 1점이나 수행 1점 봤을 때 오히려 수행 1점이 더 클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비중으로 만약에 뭐 이거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네. 뭐 지필평가가 뭐 40%, 50%다 이러면 거기서 1점 깎이는 건 전체 점수에 봤을 때 소수점인데 그쵸. 뭐 제가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10점의 평가가 있으면 거기에 늦게 내서 1점 깎이는 건 사실 지필로 환산했을 땐 더 높은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쉽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긴 지필이라는 것은 약간 어떻게 역사가 좀 어떻게 보면 더 네. 길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주는 긴장감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더 본격적이고 OMR을 쓰고 이러니까 정말 더 평가같이 느껴지는 것 하긴 같아요. 한날 한시에 딱 모여서 보는 네. 게 뭔가 좀 과정을 쭉 하는 것보다는 네, 더 맞아요. 긴장되고 맞아요. 하니까 더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가 방식의 차이지만 과정 평가도 사실 비중이 크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중요성을 모두 알고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해 첫 번째로 꼽은 거였어요. 맞아. 이게 1학년 때부터 사실 이런 전체적인 시각. 왜냐면 네. 우리 애들은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전체적인 시각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메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네. 확실히 좀 마음가짐이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두 번째 또 오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봤을 때 이게 영어에만 유독 더 있는 오해 같기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좋아야만 수행평가에서 고득점을 받는다. 하긴 이래서 초등 때 네. 영어는 최대한 올리자 네. 이런 게 좀 그럼 예를 들면 강하거든요. 기본적인 유창성. 내가 그냥 영어를 잘 하는 친구, 잘 쓰는 친구여야만 뭐 수행 A를 받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A를 받긴 어려운 구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오해와 걱정이 굉장히 있는 것 많이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기를 쓰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더 라이팅도 막 열심히 엄청 준비를 하시고 말하기도 엄청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오해가 사실은 있는데 이게 제가 그냥 중학교에 몇 년 이렇게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제가 느꼈을 때 사실 수행평가의 목적은 이 아이의 절대적인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것보단 우리가 1년 뭐 한 학기 아니면 당장 이 한 달에 한 단원 수업을 했을 때 얘가 얼마나 내 수업을 잘 이해했고 그거를 산출물로 녹여낼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절대적 영어 실력보다는 오히려 그 한 달 안에 아이가 수업을 얼마나 소화했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정말 유창해요. 막 원어민처럼 말해요. 아니면 원어민처럼 글을 정말 유창하게 써요. 그거보다 이 수업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제가 묻는 바를 그대로 표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 본다면 네. 사실 영어 수수 실력 자체가 좋은 것이 뭐 점수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는 도움이 절대 무조건 아니고 되죠. 유리하죠. 좋죠. 하지만 평가자 입장에서 때는 수업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잘 따라와서 과업의 완성도가 맞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했느냐. 네. 사실 그 점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잘하는 친구는 A를 받을 확률이 당연히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반대에 계신 분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시겠죠. 내 그렇죠. 애가 영어가 기본이 조금 덜 된다? 아니면 유창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조금 점수가 못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사실은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결론인지 네. 아시겠죠. 충분히 반대편에 있더라 하더라도 뒤집을 수 있다. 있다라는 거. 충분히 수업 안에서 그거를 내가 따라잡을 만한 양과 그런 수준으로 다가갈 수 있다. 가능성의 범위를 충분히 네, 말씀드렸고 맞습니다. 혹시 오해가 하나 정도 더 있을까요? 네. 말할 수 있겠죠? 하나를 더 준비하긴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 아까 흥국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고학년 그 부모님들이
지금 당장의 영어 중학교 수행을 위해 뭘 준비해야 할까요? 를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제가 느낄 때는 사전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사전에 내가 미리 준비를 빡세게 중학교 입학 전에 시켜주고 입학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앞서서 말한 거를 좀 이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네. 물론 사전에 준비를 영어를 위한 전반적인 걸 하면 좋겠죠. 근데 네. 이 수행평가 한 영역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있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 수행평가라는 거는 선생님, 학교, 학군에 따라 너무 종류가 다르고 그쵸. 결국 공통점은 내가 수업을 잘 따라갔는가를 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명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전반적으로 훑어주시되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아이가 그냥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성실도라던가 그런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같은 거를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당장 어떤 문제집을 풀고 막 문법을 마스터하고 이런 것보다 그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영어를 싶습니다. 열심히 하되 네. 영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이제 사실 하고 맞아요. 싶잖아요. 그러면 수업도 더 잘 따라가게 네. 되고 그런 이제 얼개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게 이제 평가 이제 그게 딱 맞습니다. 맞으니까 네.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구조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이런 쓰기 한댄다라고 해서 그거를 미리 무조건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네. 해서 물론 이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애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저도. 영어를 싫어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게 사실 길게 봐야 되는데 네. 힘들잖아요. 장기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결론으로 저희가 오늘 내리면 되는 거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유형, 약간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혹은 통합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 너무 분리해서만 좀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갖고 있는 오해 3가지, 이 오해를 잘 풀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좀 네.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으면서 네.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실제로 사실 제일 핫한 게 제가 볼 때는 말하기하고 쓰기 수행 쪽인데 네. 그거는 또 다음 편에서 우리 이렇게 네, 이어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네, 네, 네. 이런 것들 하면 좀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제가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티처키나 우리 또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시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또 수업 같은 거 교실 살짝 엿보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럼요 2편에서 영어 말하기 수행 평가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2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